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소유기 코너인데요.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가 재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서기호 변호사와 단독 드리블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기호 변호사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1부에서 정청래 전 의원이 이야기한 여론조사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추석 연휴인 지난 14, 15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이었고요. 유선 21%, 무선 79%, 응답률은 14.7%,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MBC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 나눌 거 역시 조국 장관 관련 이야기인데요. 자,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봅시다. 조국 펀드라고 모든 언론이 쓰고 있던데 조국 펀드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조국 펀드가 아니고 익성 펀드라고 부르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익성. 오히려. 네, 오히려. 예. 왜냐하면 오촌 조카가 구속됐지만 오촌 조카는 그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심부름꾼 정도 수준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 사모펀드를 만든 이유가 뭐냐 예. 근본 이유는 익성이라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사업인 2차 전지 사업, 배터리 사업이나 이쪽에 관련해서 뛰어들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뭐 우회 상장을 통해서 이렇게 부풀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활용한 게 이 사모펀드거든요. 그리고 이 사모펀드가 블루 펀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레드 펀드, 뭐 그린 펀드, 그다음에 배터리 펀드라고 그래서 네 가지 있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곳은 바로 블루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4개인데 예. 4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이 조국 장관이 투자한 요것만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사실은 나머지 배터리 펀드니 뭐 블루펀드, 레드 펀드니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익성이라는 회사가 이 펀드의 원주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원주인이죠.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를 만든 원인이 익성 회사를 위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신성석유 대표인 우모 씨라는 분이 어저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예. 이분이 나중에 이제 돈줄로 이제 합류를 합니다. 예, 이분이 주로 M&A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또 제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건너서. 익성, 신성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조금씩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엔 전혀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오촌 조카 이야기만 계속해서 마치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같이 엮여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오촌 조카와 그 웰스시티인가요? 거기 투자 받은 회사 최 대표하고 녹취록에 보면은 거기서 익성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오면서 익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익성이라는 회사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은 거기가 익성이 주인이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하게도 해외에 출국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신성석유 대표 우모 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도 귀국해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조국 장관 쪽에서 투자한 14억이나 뭐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최소한 50억 뭐 100억 단위로 이렇게 크게 이제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그렇게 50억, 100억씩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모 씨, 신성석유 대표인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한 내용 또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바디 사장을 내세운 조범동 씨가 원주인이고 그리고 정경심 씨의 지시에 의해서 조범동이 움직였을 거고 그래서 정경심이 주범, 조범동은 공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언론을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게 이제 검찰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언론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받아서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든 구속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거나 해서 조국 장관까지 엮으려고 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낙마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다음에 언론은 언론대로 이게 조국 장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야 이게 언론 보도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단 말이죠. 만약에 관계가 없다.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 오로지
뭐 익성이니 신성이니 뭐 오촌조카니 이런 사람들끼리 했던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예, 언론 소비자들이 주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속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동안 조국장 펀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 투자한지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그 WFM으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국 장관의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이제 하는 건데 이게 그 몇 가지 사실이 곧바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연결되느냐가 이제 일단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거는 알고 있는 정도만 가지고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자에 불과한 이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장관 쪽 가족이 처벌을 되려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되면 이게 말 그대로 공범 수준으로 돼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몇 가지 사실들만 가지고 지금 공범으로 엮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예. 그 펀드 운영에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지시했거나 이게 나와야 공범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나온 정황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 언론 보도 중에 운영사에 개입을 했으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개입이라는 표현은 이제 자본시장법 249조의 11 제4항인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를 처벌하려면 결국 공모 수준으로 공범으로 엮어야 되는데 딱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바로 이 김경수 지사 사건이에요. 김경수 지사도 소위 말하는 선거꾼들인 드루킹 일당들에게 그 산채 가서 브리핑 받았다. 그러니까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모했다. 이런 식으로 엮어갔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가족의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소위 말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아니고 또 학자 교수님들이고 이분들의 본업은 교수이고 학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 간접 투자를 통한 이 어떤 무슨 배터리 사업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M&A 어떻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같이 공모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고문료를 받았던 그것만으로는 뭐 처벌 조항도 없고 처벌 불가능한 것이고 이 고문료를 받았던 그 사실을 가지고 펀드 운영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도 너무 많이 나온 추측이다. 예, 몇 가지 사실 더 있는데요. 뭐 고문료를 월 2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 받았다. 이거 하나랑 또 3억 원을 동생한테 빌려줬는데 동생이 5억 원 그중에 5억 원은 보태서 그 코링크의 주식을 샀다. 그러니까 차명 주식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엮어가지고 지금 이제 공범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공범이 되려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 사건도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그냥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뭐 고개를 끄덕였다. 브리핑할 때.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공범으로 무리하게 엮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서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언론이 좀 오보를 쓴 경우도 있다. 이런 걸 또 했었는데, 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죠? 네네. 방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었고, 오촌 조카가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자본시장법 위반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가 허위 공시예요. 10억이 투자됐는데 74억이 투자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인데 실소유주면서 그런 것들을 등록을 안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본시장법의 1조에 보면 목적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처벌 조항들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인 사모펀드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규제를 안 하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유사수신 행위처럼 다단계 피라미드 같은 유사수신 행위처럼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용사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쪽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무 조항을 부과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이제 조치를 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하는 조항이 바로 아까 말한 허위 공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 쪽이 같이 공모할 이유가 마땅히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조국 장관 측에서는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게 이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조국 장관 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이제 이게 좀 이 사건이 되게 이상하니까 왜 자꾸 조국 장관 쪽으로 몰아가느냐. 오히려 조국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계셨던 거죠.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돈을 자기 멋대로 썼다. 그럼 결국 피해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100% 피해자가 되려면은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이제 뜯긴 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같은 자료들 보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범 수준으로 엮여서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표창장 얘기도 해보죠. 검찰이 그 표창장 위조했다 그 기소한 내용이 공소장이 이제 나왔던데 어제 보도가 또 새롭게 나오는 게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받은 상장으로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도 검찰에서 얘기를 듣고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공소장 내용하고는 완전 다른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청문회 때 검찰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그때까지는 이 뭐 컴퓨터 내에 들어있는 표창장 직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위조할 때 하는 수법인 도장을 몰래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권한 없이 인주를 묻혀서 찍었다. 예. 이렇게 공소장이 이제 적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후로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예. 이 사람이 박사학위도 뭐 허위로 기재할 정도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표창장이라는 게 봉사활동하는 표창장은 되게 단순한 건데 이런 것들을 총장이 일일이 다 훈장 허가를 받아서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위임됐던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계속 제기되니까 검찰에서도 기존의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면서 마침 컴퓨터에 이 총장 직인과 뭐 컴퓨터로 출력한 흔적이 나온 것들이 발견되니까 이 방식이 위조 방식이 도장을 직접 손으로 찍은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 총장 직인 파일을 입혀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거 아니야.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금 성명 불상자와 함께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인주를 찍어서 위조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썼는데 보니까 이거 가지고 재판에 가서 혹시 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다. 다른 것으로 했다라고 하고 앞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특히 김종민 의원께서 뭐 일련 번호가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무슨 영화 뭐죠? 뭐 기생충?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이런 어떤 위조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딱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국민들은 딱 진짜 뭐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나쁜 위조범들처럼 여권 위조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청문회 때 박지원 의원께서 공개했던 그 사진에는 분명히 직인을 인주에 묻혀서 찍은 것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주가 옆으로 번진 흔적도 있고 또 농도가 상하 좌우가 조금씩 다른 부분. 이게 손으로 누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컴퓨터로 직인 파일을 출력하면 이게 상하 좌우가 똑같이 그렇겠죠. 농도가 나오고 옆으로 번질 이유도 없죠. 아주 선명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검찰이 특수부 검사 15명, 20명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제대로 수사가 못했다는 거잖아요. 공소장을 변경할 정도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박지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법리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 이것도 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네. 이 표창장, 대학교에 있는 표창장을 사문서 위조로 해서 기소할 수 있느냐 이 자체도 한번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데 어떻게 판사 출신이시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봉사활동에 의한 표창장 같은 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고 여러 명한테 발급되기 때문에 총장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뭐 각 교양 학부에서 자체적으로 위임 전결을 받아서 이게 발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 표창장 원본은 직인을 사람이 찍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에 출력했다. 이게 위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조국 장관 쪽에서 검찰에 제출한 것도 그런 직인을 찍은 것으로 제출됐는데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컴퓨터 파일에 들어있는 것들이 설령 뭐 우리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직인을 찍은 것을 사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은 재판 일정도 잡혔으니까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고요. 그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딸의 논문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관련 서류는 없지만은 아마 대장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제출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입시 비리다. 부정 비리다. 예. 입시 비리하면은 이제 업무 방해죄가 적용되는 건데 예. 업무 방해 수준으로 이르러서 업무 방해죄를 처벌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냐. 근데 이 부분의 언론 보도들이 지금 보면은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이 뭐 어떤 팩트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고려대 입시의 이 논문 제일저자가 정말 핵심적인 거였느냐. 이거 가지고 뭐 합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